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주말 사이 긴급 재난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재난 문자 올리고 곳곳에서 이 오물 담긴 풍선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혹시 이번엔 또 뭘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군에서는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를 들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이 위에 이것들이 있었던 거죠. 풍선이 솔직히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무서운 건 사실이지.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과 쓰레기로 확인했고 안전하게 해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날린 오물풍선이 무려 720개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8일부터 29일에 260여 개가 날아왔는데요. 1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확인된 것만 720여 개였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온 오물풍선은요. 접경 지역은 물론 서울 시내, 경기와 충청, 멀리 포항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포항까지 날아갔어요. 네,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풍선은 이 아파트 단지에 저렇게 어두컴컴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떠다니다가요. 갑자기 저렇게 공중에서 펑 터지면서 깜짝 놀란 시민들이 소리를 치면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물풍선이 5kg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하늘에서 떨어지면 무게가 실리잖아요. 예. 경기도 안산에서는 이 주차돼 있던 차량에 저기 뭐야? 오물풍선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 유리창이 박살이 났고요. 또 경기도 부천에서는 또 오물풍선이 트럭 앞바퀴 근처에 떨어지면서 폭발해서 또 타이어와 차량 운전석 외부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야, 저 풍선에 저렇게 오물이 담겨 있으니까 저게 차 유리에 가서 닿으면 앞 유리가 저렇게 깨질 정도군요. 와, 저 차 주인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저렇게 차를 망가뜨렸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저럴 때는 수리비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보냈으니까 북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 북한에게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고 경찰 관계자도 경찰 내부 규정상 이런 북한에서 보낸 오물 때문에 인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자차 보험이라고 이제 가실 없이 어찌됐든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으로서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러니까 외국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잖아요. 고의한 손해배상이니까 그렇죠. 원래는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손해를 받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적절한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그냥 운 나빴다고 그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만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 한 거잖아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서 따져서 소송이라도 해서 손해배상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가능한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께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 한 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그동안 했었었는데 과거에 국군포로로 북한에서 강제 노역한 그런 이제 노병들이 소송을 낸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2연평해전 유족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승소 확정까지 됐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북한에서 대응을 안 하니까 항소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때 얼마나 받았어요? 뭐 이제 2천만 원, 1억 이렇게 이제 다 액수는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피고인 북한 쪽에서 다투지를 않잖아요. 그 소송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긴 거네요, 소송에서? 그렇죠. 이긴 것으로 간주가 돼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소송은 이겼는데 그럼 돈은? 이걸 집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남한에 있는 북한의 재산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문협이라고 이 지금 여기에서 송출되는 북한의 영상 그 저작권료를 맡아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북한에 보내는 저작권료 주세요라고 그렇게 추징금 소송도 냈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북한의 돈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재하는 단체라서 법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집행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또 안 하면 이게 또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해서 이겨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북한이 오물풍선을 더 이상 못 날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 있습니다. 바로 처솔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주는지 알아봤는데요. 북한 동포 여러분도 하루빨리 개인 생활을 침해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은 역시 대북 확성기입니다.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 방송을 재개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야, 참 이 공교롭게도요. 이 말 나오자마자 북한 측이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우리나라 그 확성기가 성능이 매우 좋거든요. 예. 여기에 아마 그 북한에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 북한은 심야에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시장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그러면서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했던 의대한 성과를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제기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대해서 100배의 휴지와 오매를 보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이건 또 앞으로 또 혹시 만약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까 봐서 미리 겁을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대북 확성기가 이 정도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 자, 왜 북한은 이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할까요? 북한 전문가는 일기예보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확성기 방송입니다. 우리 장비는 뭐 북한 내륙 밤엔 20-30km까지 아래까지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들립니다. 그 문제는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이제 기상 방송, 예를 들면 내일 날씨 같은 걸 방송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뭐 내일 비 옵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보면 북한군 예를 들면 우산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자, 결국 이렇게 해서 당분간 오물풍선 갈등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언제든지 이 도발을 재개할 우려는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런 발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남북 관계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